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 4주차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지도사에서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모범 답안을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 봤는데요.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도 할 수 있으며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프레임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한번 보면 STP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먼저 프로세스상에서 ST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기술하는 거죠. STP 전략은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로서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 수합 분석, 다음에 STP 전략 수립, 그 다음 포피믹스 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그 다음 실행 평가 프로세스 상에 위치한다.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STP 전략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각 세그멘테이션은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5가지 조건으로 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 지속 가능성, 실행 가능성, 차별화 가능성, 이걸 마사드라고 하죠. 그걸 만족시키면서 5가지 변수로서 인구 통계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행동적 변수, 지리적 변수, 접근적 변수에 의해서 동질적 집단을 나누는 것이다.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은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세분화된 시장 중 한정된 자원, 인력과 자금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것인데 그 기준이 시장 매력도로서 시장 크기, 시장 점유율, 시장 성장률, 시장 점유율과 그 다음 시장 창출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방법론이 보완적 평가 방법론, 비보완적 평가 방법론, 휴리스틱 평가 방법론을 통해서 선택한다. 이 보완적, 비보완적이라는 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보완적 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중치를 줘가지고 하는 방법. 비보완적이라는 것은 그런 가중치 없이 그냥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포지셔닝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차별적 우위를 가지고 브랜드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컨셉 키워드 변수를 도출하는 것. 그러면 이제 STP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야 하면 시험 문제가 보통 이 정도로 해가 기술하시오 하면 풀 기술을 하면은 20점, 약술하시오 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그냥 몇 개 적으면 10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체 100점에서 이 문제가 20점 정도 하면 이런 문제 한 5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보통은 이제 약술하시오 하면 이런 문제가 한 3문제 해가지고 30점 각각 10점씩 그 다음에 큰 문제 30점짜리가 하나 그 다음에 20점짜리가 2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총 한 7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1시간 반 동안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피믹서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프로세스상에서 어디에 위치한다. 포피믹스 전략은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로서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과 STP, 포피믹스 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실행 평가 프로세스 상에서 포피믹스 전략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포피믹스를 구성하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최적화시켜서 STP에서 도출된 타겟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브랜드 컨셉을 만족시키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목표 및 사양이다. 그리고 포피에다가 이제 기능 설명을 하면 프로덕트는 기능, 성능,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라이스는 가치와 원가 사이에서 결정을 하고 플레이스는 유통 채널로서 오프라인은 입지를 말하고 온라인으로서는 검색 편의성, 결제 편의성 등이 이야기가 되고 프로모션은 구매에 관련된 모든 촉진 활동인데 광고, 홍보, 판매, 영업, 인적 판매, 영업, 그 다음에 혜택을 주는 판매 촉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했을 때 풀로 하시오 하면 20점, 약수로 하시오 하면 10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P가 아니고 7P로서 서비스 마케팅의 7P 믹스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특히 3P 위주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시험 문제들이 전부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의 7P 믹스는 4P 외에 3P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피지컬 에비던스, 피플, 프로세스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구성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피지컬 에비던스는 뭐고, 프로세서 과정은 뭐고, 피플은 무엇이다. 그래서 피지컬 에비던스 말 그대로 서비스의 특징인 무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간판, 유니폼, 판촉물, 복장 등 유연적 환경을 만들어 고객에게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다. 피지컬 에비던스는 이 신뢰가 굉장히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는 보통 이제 서비스 품질에 비치는 이 서비스의 특징은 생산하자 소비, 즉 소비 이 비분리성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특징으로 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이 서비스 품질 이런 것도 키워드입니다.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비스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대응 절차를 규정한다. 프로세스 이런 게 굉장히 서비스 프로세서 그 다음에 대응 절차 규정을 명확한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eople은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종업원의 태도, 행동이 서비스 품질에 좌우하며 이런 고객의 대하는 행동이나 태도 이런 게 어떻게 서비스 품질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 응대 매뉴얼 및 CS 교육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는 것 이런 게 people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한번 그림이나 예시를 통한데 포피는 제가 이제 생략하고 피지컬 에비던스는 아까 위에서 했던 걸 한 번 더 쓰는 거죠. 신뢰라는 거. 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정보로서 인테리어, 간판, 유니폼, 판촉물, 복장 이런 것들을 갖추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관리를 위해서 인적 구성, 회사 미션, 비전, 마음가짐, 멘탈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되는 거고 프로세스는 제가 잘못 말했네. 프로세서가 서비스 관리를 위해서 일처리하는 방식, 매뉴얼, 업무 기준이고 people은 말 그대로 종업원의 태도,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 이것도 한 20점 정도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LC 이론과 BCG 분석과 포피믹스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대체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있는데 이런 게 한 30점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포피믹스하고 그 다음 PLC하고 BCG의 관계를 이 프로세서상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포피믹스 전략은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로서 외부 환경 분석의 제품 수명 주기 PLC 이론과 BCG 이론 분석, 그 다음 내부 환경 분석하고 그냥 예비 사업 타당성부터 하고 수압 분석하고 STP 전략 수립하고 포피믹서 전략 수립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실행 평가 프로세스 상에 위치한다. 그러면서 이제 요 세 가지 PLC 이론과 BCG 분석과 포피믹스를 이제 프로세스 상에서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에서 도입기, 성장기, 성수기, 세탁기에 따른 포피믹스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요 그림을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요거를 제가 외워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이제 도입기 PLC 이론에다가 그 BCG의 그 퀘스천, 캐시, 스타, 캐시카운트, 도그레가 하고,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는 매출 곡선이고 빨간 건 이익 곡선이에요. 그렇게 하고요. 이거를 매출 하나 적어주는 게 좋겠네요. 매출 곡선이고, 요거는 이익 곡선입니다. 요렇게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마케팅 전략으로서 이 단계별 포피믹스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가장 이상적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했던 거니까 이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LC 이론과 BCG 분석과 포피믹스에 대한 파생 시험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기출 문제에서 제가 한 세 가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PLC 이론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PLC를 설명하고 각 단계별 마케팅 전략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PLC 단계별 가격 결정 방법을 쓰시오. 그러면 이제 뭘 써야 돼요? 그냥 요 중간에 요것만 달랑 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표 전체를 그냥 적어버리면 이게 여기서 의도하는 답입니다. 요것만 달랑 쓰는 게 아니고 제품, 유통, 포피믹스, 촉진, 이거까지 다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BCG 매트릭스를 PLC로 설명하시오. 달랑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밑에 이것까지 그냥 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그냥 대충 그 근처에 있으면 요거 그냥 다 적어줘. 이렇게 하나 적고 시작하면은 웬만한 거 다 걸리니까 그냥 점수 100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한 30점 정도 될 것 같으면 요 그림만 쓰는 것만으로도 한 20점 이상은 받는 거죠. 그게 설명이 좀 더 들어가면 만점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이 캐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제 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밑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그 PLC 이론하고, 그 다음에 BCG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표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초기, 그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나눠진데, 초기에서 성장기 그 사이 캐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캐즘이 왜 생기냐면, 이 캐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캐즘이라는 게, 여기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가 처음에 개발되었을 때, 처음에 이런 혁신 수용자나 초기 수용자는 어떻게 보면 호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는데, 여기 보면 early adopter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초기 시장에는 이걸 사주다가 이 실용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 초기 후기, 어, 이 초기 다수자, 후기 수용자들은 안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용성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대부분이 당한다. 왜냐하면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팔리다가 갑자기 안 팔리고 그런 정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품이 이제 혁신적인 거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던 사람이 이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해서 이런 다수자에게 팔아야 되는데, 다수자는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산다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풀어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만이 생각이 한번 여러분 걸로 정리가 되는데, 이걸 그냥 눈으로 외우고 실제로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될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본인이 외워서 직접 한번 리허설이라는데, 머릿속에 있는 인출하는 것을 반복적 리허설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그 본인만의 그런 레퍼토리가 잡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볼림핀의 그 헤더를 하나 쓰러뜨리면 뒤에 팝업 효과가 있듯이, 그 빅마우스를 통해서 체험과 구전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캐즘을 극복한다. 직접 한번 사용해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거죠. 결국은 이런 기술 기반의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 포피 믹스에서 프로모션에서 인적 판매에 해당되는 이런 체험과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한 구전 마케팅,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캐즘이라는 것은 이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단절되는 현상을 그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캐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품을 개발할 때 초기 기업들이나 예비 기업들은 너무 혁신적인 걸 개발했을 때는 그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 그런 운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버티질 못하니까 기존 초기나 후기 다수자들이 많이 쓰는 제품 중에 약간 변형을 해서 누구나
이 제품이 뭔지를 아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게 가장 성공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마케팅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관계 마케팅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 10점짜리 약수를 하시오. 관계 마케팅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하면 처음에 관계 마케팅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고객이나 공급자, 유통업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관계를 강화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관계 마케팅이죠. 그런데 고객한테는 CRM, Customer Relation Management 개념이 들어가고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 관리는 PRM,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가 되는 거죠. 이 궁극적인 결과물은 마케팅 네트워크다. 이런 거는 좀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활동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파트너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 요겁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익을 창출한다. 요게 관계 마케팅의 키워드입니다. 신제품 가격 결정 전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오. 우리가 그 프라이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초기 고가 전략으로 스키밍이 있고 그 다음에 저가 전략으로 시장 침투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 전략을 쓰셔야 하면 크게 고가 전략으로서 스키밍 전략 그 다음에 시장 침투 전략으로서 저가격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초기 고가 전략은 우리가 그 물고기 낚시할 때 상층에서 중층, 하층으로 내려가는 것 똑같아요. 초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을 내리는 전략이 스키밍 전략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기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를 하가의 최적의 가격을 찾기 위해서 또는 특허 기술상의 어려움으로 경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을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기 고가 전략은 어떤 것이다 이야기하고 하나, 둘, 세 가지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초기 고가 전략을 쓴다. 시장 침투 전략은 어떤 거냐면 초기에 가격을 낮게 책정할 시장 점유율 확대가 목표인 거죠. 가격을 낮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이런 키워드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규모의 경제와 경험 곡선 이런 키워드는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와 경험 곡선.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산업 생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원가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경쟁자의 진입이 예상되거나 성숙 시장에서 시장 개척 및 확대,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이 경험 곡선 및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우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많이 구매하는 수요 탄력성이 큰 제품, 공산품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여기 이제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경험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경쟁자의 진입이 예상되거나 성숙 시장에서 개척 또는 확대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초기 고가 전략과 시장 침투 전략, 이 두 가지가 신제품에 대해서 가격 결정 전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모분 답이고, 이 정도면 한 20점 정도 되는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썰비결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이런 거는 상식 문제로 나오는데, 이런 거는 그냥 시험 문제로서 외워 놓으시면 돼요. 썰비컬이란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의 합성으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지? 고객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보다 인식된 실제 서비스가 만족도가 높으면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만족도를 높이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 이 서비컬이라는 거죠. 요 서비스 품질을 측정을 해서 만족도를 높은지 안 높은지 그거를 한번 확인하는 건데, 거긴 5가지가 있습니다.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유용성. 이걸 3P 관점에서 한번 보면 신뢰성, 약속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능력, 이 프로세스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 응답성은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서비스하는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고, 확신성은 고객의 지식, 공손한 태도, 이건 people, 교육이죠. 사람에 대해서. 공감성은 고객을 잘 이해하는 능력, 예, 이거 people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성은 물리적 시설, 장비, 직원의 복장, 인테리어, 이런 것들인데, 이걸 피지컬 에비던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3P하고 요거를 대입을 하면 외우기가 좋을 겁니다. 신, 응, 확, 공, 유. 신, 응, 확, 공, 유.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것도 이제 계속 눈에 익히셔가지고 서비스 품질은 만족도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본 겁니다. 요 문제는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디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도 이제 단골 메뉴인데, 디마케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악성 고객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희소성을 주려고 고객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고객은 더 VIP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마케팅이 되어서 그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마케팅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사 상품에 대해 고객의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써 적절한 수요를 창출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객들의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써 적절한 수요를 창출하고 장기적 수익의 극대화를 하는 마케팅 전략인데, 수요를 줄인다는 점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는 기업의 목적에 의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흡연은 폐암을 유발한다, 뭐 이런 것들은 KTNG에서 어떻게 보면 매출을 자기네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매출에 어긋나는 걸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디마케팅을 쓰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을 밀어내고 마케팅, 즉 돈이 안 되는 고객과는 거래를 끊고 우량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인력과 비용을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마케팅이다.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 휴먼 계좌를 정리하거나 채무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은 고객의 경우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마케팅이 여기 디마케팅에 해당이 되고, 온라인 게임 업체가 청소년 회원의 부모의 동의를 얻을 시간에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디마케팅이고요. 서비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유료 회원제로 전환하거나 휴먼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 이런 것도 디마케팅에 해당이 되고, 백화점 고객에게 별도 제작한 선물을 하거나 감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 우량 고객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디마케팅이죠. 맥주 회사가 고급 브랜드를 일정한 업체에만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것도 디마케팅입니다. 예, 요것도 한 10점에서 20점짜리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본인 나름대로 노트를 해서 기록해서 계속 이것을 인지를 하면 되는 거죠. 리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한 10점에서 한 20점짜리인데, 리포지셔닝이라는 건 STPS가 포지셔닝 되어 있는 제품을 다시 리포지셔닝을 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 및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제품이 가지고 있던 포지셔닝을 분석하여 새롭게 조정하는 활동. 그 포지셔닝은 기업이 목표로 하는 타겟층에게 가장 가깝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으로 초기에 설정한 포지셔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적합해질 수 있죠. 인공위성으로 말하면 재궤도에 있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포지션으로 개발한 전략, 인공위성의 그 위치를 정밀하게 이렇게 포지셔닝 시키는 전략,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침체로 기존 제품의 매출액이 감소되었거나 소비자의 취향이나 욕구가 변화된 경우, 이런 경우 리포지셔닝을 하고, 시장에서 위치 등 경쟁 상황의 변화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목표 시장, 제품의 범위, 브랜드 등에 대해서 리포지셔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고,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신제품의 포지션 전략에 비해 어려움이 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PPL과 DPPL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PPL은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란 뜻인데요. TV나 드라마 속에 자사의 상품을 자연스럽게 배치해서 고객들의 무의식 속에 상품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심는 간접 광고 기법이다. 이렇게 광고주에게는 드라마나 영화에 광고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에 노출이 가능하고요. 제작자는 상품을 협찬받을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근데 DPPL이라는 것은 경쟁자의 제품을 어떻게 보면 악역으로 등장시켜서 반감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제임스 본드가 007에서 본드의 그 BMW 차가 상대방의 악당차를 벤츠로 등장시켜서 박살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